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시집 몇 권을 두고 어떤 작품을 소개해 드릴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전 아무개란 사람이 12.12 군사 반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는 네. 그날을 축하하면서 강남의 고급 중식당에서 연회를 가졌다고 하죠. 참 비루하고 추하게 늙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렇게 늙게 만든 우리는 또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곱게 늙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나이 들게 만든 우리 사회도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생각이 갈마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황지우의 시집 개눈 속의 연꽃에 실려 있는 화엄광주라는 긴 시를 소개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화엄광주요. 네, 근데 이 시를 들이대기에는 저들의 행태가 너무 저열해서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우리 황지우 선생의 시 몇 편 읽는 것으로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반어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렇게 늙어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새겨서 가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동규 시인의 시집은 제가 한 두어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풍장이라는 대표작이죠. 황동규의 대표작 풍장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제 기억에 맞다면 그리고 6개월 전에 연옥의 봄이라는 그 시집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동규 시인은 1938년생인데 올해 나이가 그러면은 이제 80 초반이시네요.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 82입니다. 이 시집을 간행한 게 201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그러니까 70대 후반에 펴낸 시집입니다. 늙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참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마 황동규 시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즐거운 편지도 워낙 유명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풍장이라는 명시가 있고요. 사실 잘 쓰는 분이죠. 근데 이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과 사물과 사람을 얼마나 깊이 있는, 다시 말해 웅숭 깊은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 시에서도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 참 아찔해져요. 살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집의 저 뒤에 있는데 제목이 살고 싶어 그런 게 아니야 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봄에 새로 만났지. 지난해 9월 폭우에 쓰러졌던 소나무. 현충원 일꾼들이 일으켜 세워 생흙으로 뿌리 돋아주었으나 가을이 지나며 아래부터 차례로 말라 겨우내 어깨 위에 누런 머리칼 가득 달고 서 있던 나무. 초봄엔 넝쿨 식물들 마음 놓고 감아오르게 해. 이게 바로 시신보시구나 생각했지. 오늘 보니 허리깨에 띄엄띄엄 새 솔잎 몇씩 틔우고 있었어. 죽음을 통째로 머리와 어깨에 인 채 허리와 넓적다리에 초라한 잎 연암은 내밀다니. 개중엔 계속 떨어져 내리는 죽은 머리칼을 뒤집어 쓰고 벌써 숨막혀 죽은 잎도 넝쿨 잎들이 위를 덮어 조그맣고 노랗게 죽어간 잎도 있었지. 이렇게도 모질게 살아야 하나? 안쓰러움이 앞을 가려 그만 지나치려는데 잎 틔울 염도 못 내는 그늘진 뒷등 슬쩍 보여주며 나무가 조그맣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살고 싶어 그런 게 아니야. 병들어 누운 몸
살던 곳 빼끔 내다보기지. 이 시는 낭독으로 들으시는 것보다 네. 직접 보시고요. 글 활자로 보시고 한 문장 한 문장 감상하시면은 기가 막힌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현충원을 산책을 하다가 네. 죽어가는 나무를 본 거예요. 아. 죽어가는 나무를 봤는데 그 죽어가는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넝쿨식물이 있죠. 예, 넝쿨식물들이 죽어가는 나무들을 감고 올라가는 경우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 시인은 생각합니다. 아, 이게 시신보시구나. 죽어서 자기 몸을 내주는 보시행위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또 다 죽어가는 나무인가 싶었는데 여기저기 싹을 틔우고 있어요. 또 몇 잎은 죽어가기도 하고, 아, 이렇게 모질게도 살아야 하나. 그만 목숨 내려놓을 때 됐는데 하면서 지나치려는데 나무가 자신의 뒷등을 슬쩍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살고 싶어 그런 거 아니야. 병들어 누운 몸, 살던 곳 빼끔 내다보기지. 병들어 누워서 내 몸을 타고 올라오는 생명들도 바라보고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도 살짝 빼꼼 내다보면서 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거야. 예. 라는 시입니다. 이 전아무개니 뭐냐 하는 자들이 이런 시를 읽을 힘이 있었다면 저렇게 추악하진 않을 겁니다. 예. 저렇게 추악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물과 인간과 삶과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깊이를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가 있는 금요일은 대단히 훌륭한 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장기기증이라는 시도 있어요. 네. 장기기증이란 말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은 병원을 많이 가게 되죠. 아무래도 병원에 기대게 되는데 여기저기 장기기증하라는 뭐 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대단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서운하고 이런 그 요구일 텐데 우리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슬쩍 두고 내리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죠 무슨 얘기인지. 예. 장기기증입니다. 재활의원 물리치료실 코트와 웃옷 벗어 벽에 걸고 좁은 침대에 엎드려 등에 타박상 입은 도마뱀처럼 앞으로 한 뼘 뒤로 한 뼘 기고 뒤집히기도 하며 하루치 물리치료를 끝낸 후 온몸 얼얼해 돌아오다 장기기증 권하는 전화를 받았다. 버스 소음이 귀에 거슬리지만 들리긴 들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훌륭한 일 하시는군요. 그런데 아직 상상력 난폭하게 굴리는 고물차 다 된 뇌나 건질만 할까. 간, 심장, 신장 같은 건 너무 오래 술에 쩔어 20개 본들. 뇌도 가끔 메모리 장치가 먹통되곤 하지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장기는 술에 쩐다 안 쩐다 말 주고받다 끊긴 휴대폰 귀에 댄 채 좌석과 함께 덜컹대다 정거장에 버스 서며 정신 차리고 일어섰다. 등이 팍팍 당겼다. 이 세상에 나갈 때 아직 술맛과 시맛이 남아있는 곳에 혀나 간, 신장 같은 걸 슬쩍 두고 내리지 뭐. 당기는 등어리는 등에 붙이고 나가더라도. 이 시 역시 활자로 천천히 읽으시면서 나중에 되새김질 해보시면은 아주 깊은 여운으로 다가올 줄 압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네, 버스를 탔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모양이죠. 전화를 건 사람이 이 심장 기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장기 기증을 담당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다 늙은 몸인데 뭐 쓸모가 있겠습니까? 술에 쩔었고 해서 별 볼일 없을 겁니다라고 뭐 대답하는 겸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뇌마저도 뭐 메모리 장치가 다 먹통되어서 별 쓸 게 없을걸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덜컹거리면서 도착할 지점에서 일어섰습니다. 뭔가
등을 당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 나갈 때 뭔가 뒤에 당기는 것 같아서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 나갈 때 술맛과 신맛이 남아있는 곳에 혀나 간, 신장 같은 걸 슬쩍 두고 내리지. 내가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도 좀 슬쩍 두고 내려야 할 때도 있잖아요. 이 버스가 인생 열차 또 인생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타고 온 인생 버스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버스에 술맛과 씨맛이 남아있는 그곳에 혀나 간, 신장 같은 걸 슬쩍 두고 내리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아마 이런 전화가 가는 모양인가 봐요. 글쎄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당연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전화 받는 기분이 좀 씁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예. 씁쓸하면서 이런저런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풍경에서도 그랬지만은 황동규 씨의 이런 깊이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아주 깊은 맛으로 다가오는 거죠. 깊은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좀 더 볼까요? 네, 그럼요. 자꾸 시간을 보게 돼요. 아이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예. 네. 이 시. 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더 골랐습니다. 네. 요즘 우리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없이 운전하기 쉽지 않죠. 네. 걸어서 어떤 곳을 찾아갈 때도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지각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계 의존도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눈과 뇌가 가지고 있는 온갖 능력들을 우리 외장 하드, 스마트폰에 다 양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느 날 이 내비게이터를 끄고 여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목이 내비게이터 끈 여행입니다. 내비게이터를 끄고 여행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황동규 시인은 이렇게 씁니다. 네. 목적 없이 홀가분도 없이 떠나는 것이 여행 가운데서 상품인데 가는 도중 새로 태어나 길 탐나 슬쩍 들었다가 더 새로 태어난 길을 만나 기묘한 일 두고 온 게 불현듯 떠오른 듯 되돌아오면 또 어때? 스테파노의 나폴리 미녀가 내비게이터를 꺼버려 대충 방향 잡고 돌아오는 길. 도로가 한가지다. 나무 속간의 말쑥한 숲과 분홍 보랏빛 맹문동 한창 핀 옛 동네를 살짝 피했다. 하늘에는 멎은 듯 흐르는 넓은 구름 강물. 있다가 없다가 다시 있는 것들의 모습. 이왕 길을 벗어난 김에 물새들과 알 듯 모를 듯 같이 걷는 해변. 번지는 황혼. 금빛 우려낸 빛이 사방에 어른댄다. 바다를 향해 내놓은 테이블에 간단한 안주와 토속주 한 잔. 눈앞에 캠프파이어가 불타는 삶이 꼭 있어야 하겠나. 하늘에 희한하게 하얀 반달 하나 찾으면 있고 않으면 없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네. 우리는 내비게이터가 지시하는 방향대로만 차를 몰죠. 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뭔가가 지시하는 길대로만 따라온 게 아니었는가. 네. 한눈 팔 겨를도 없이 이 시의 표현을 빌자면은 도중에 새로 난 길이 보여서 슬쩍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불현듯 저곳으로 가고 싶은데 길을 헤맬까봐 가보지도 못하고 네. 또 분홍 보랏빛 맹문동 한창 핀 옛 동네도 보고 싶은데도 못 보고 그저 내비게이터가 가리키는 대로만 직진이든 뭐든 일정한 속도로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에 예속돼서 요즘 차가 주인이죠. 그렇죠. 술을 하든 뭘 하든. 예. 네. 단단한 술 한 잔도 못하고 헤매지도 못하고 술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러고 우리 살아온 게 아닌가. 우리가 한눈 팔기 시작하면은 못 봤던 게 보이지 않았던 게 정말 많을 텐데 우리는 내비게이터가 이끄는 대로만 살아온 게 아니었나
이런 상념들을 여기저기 펼쳐놓고 있네요. 예. 좋은 시들 참 많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그럼요, 교수님. 예. 내비게이트 나온 김에 예. 가을 저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라는 시도 보겠습니다. 예. 가을 저녁입니다. 예. 그 고속도로고요. 휴게소입니다. 예.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네. 이 톨게이트는 뭐든 딱 정해진 곳이 아니면 네. 휴게소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죠. 네. 갈가마기 때 두 번째로 하늘을 가로질러 오는 저녁. 많이 성겨졌구나. 주차장에선 낙엽들 굴러다니기 바쁘군. 나무들은 지금쯤 몸에 꽉 끼는 나이테 두르기 시작했겠지. 어슬어슬 마음이 마른다. 낙엽을 밟으며 화장실에 다녀온 듯 간격을 두고 두 사람이 발을 털며 들어와 마주 앉는다. 표정을 보니 한 손금 위에 두 점. 향 날아가는 커피 앞에 놓고 둘 다 말없이 창밖을 내다본다. 아, 지겨워. 어디 다른 손금 한번 타볼까? 그거 좋지. 콩깍지에서 콩알 탁 튀어나올 듯. 헌데 서둘러 전조등 켠 성급한 차들도 가라는 대로만 달리는 고속도로. 튈 곳은 어디? 몸부림 털듯 마음을 털며 일어선다. 나서봐야 굴러다니는 낙엽 속에서 한눈 팔고 있는 차 곁으로 가는 일. 눈 쓰리고 속 쓰린 가을 저녁. 무엇인가 뜯긴 표정 지닌 사람 둘이 옆차에 나란히 올라 시동을 건다. 그들의 얼굴, 바람에 구르는 마른 낙엽 느낌. 빈터에서 덧없이 밟히지 않기를 빈다. 나도 시동을 건다. 가을 저녁 고속도로, 빠져나갈 곳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쓸쓸하게 또 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심사를 적어놓은 시입니다. 예. 이 시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네, 행간이 대단히 넓고 깊습니다. 이 여백들을 음미하다 보면은 사는 게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실 정말 연로하신 시인이지만은 이 시가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나의 그 사물을 보는 시선, 그 비유가 여전히 잔잔하면서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섬뜩하게 와닿죠. 네. 이렇게 이 시를 읽는 정말 그 행복인데요. 새로운 시선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 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황동규 시인의 시집 사는 기쁨 읽으시면서 세상을 좀 노숙하게 본다는 게 무엇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